애플이고 마소고 엔비디아고 큰 종목들은 어때요? 네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큰 종목은 트레이딩도 가능한 거죠. 그죠? 네네. 단기 매매하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큰 종목의 장점은 그런 거다. 그래서 큰 종목을 만짐으로써 상처를 주식은 위험한 건데 네. 덜 위험하잖아요. 그죠? 덜 그리고 깨진다. 변동성이 이게 움직임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그 네.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연구할 때 물론 ETF도 좋죠. 네. ETF는 뭐 완전히 우리나라 말하면 200 종목이고 네. 미국 같으면 뭐 S&P 500이니까 그런 것도 방향이 한 번 잡으면 그 네. 방향 오래 가니까. 네. 그렇지만 거기서 좀 핫한 종목을 고르고 싶다면 상위 종목 중에서 이번 시장을 주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뭐 그 7종목이 완전히 네네.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뭐 애플도 좋지만 마소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다 좋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쭉 몰고 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쉽다. 그리고 위험도가 낮다는 거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소익을 좀 많이 내고 짜릿한 수익을 좀 네네. 많이 내고 싶다. 제대로 된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네네. 중소형주도 괜찮죠. 근데 중소형주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를 했는데 근데 이번 장이 성격이 보면 네. 중소형 가치 투자장은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완전 대형주장입니다. 대형주장이죠. 네. 그죠? 완전 대형주장입니다. 네. 근데 대형주장이 끝나면 네네. 중소형 오지 가치가 않을까요? 폭발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중소형 가치주가 완전히 압축이 됐다 그럴까? 압축 파일이라고 해. 그냥 이제 장만 바뀌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미 그런 조짐이 예를 들어서 유한여행 같은 거 같이 준데 네. 유한여행이 우선주라든지 네네. 증권주 우선주 중에서 이따 보겠지만 네. 상한가로 막 날라가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보상을 해준다는.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네. 가치 투자에 대한 책도 한번 이따가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위까지 가져왔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그동안 반도체 데일리에서 네. 많이 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등인데 네. 이 종목이 40년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 1위지만 이 종목에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향하다 보니까 네. 2001년 1월에 액면 불안했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 흥분했잖아요. 동학개미니 뭐 하면서 다 네.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가가 샀다? 삼성전자 40년 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안 샀어요. 비싸서. 비싸거든 이 종목은. 비싼 종목이라 안 사는데 여기서 다 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성전자가 오래 쉬어야 될 자리다. 그죠? 개인들이 많이 집단을 몰려들었다. 이건 아주 오래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1년 1월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만지지 마라. 아주 오래 쉬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아니라 다를까 이번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들 전부 시국화 나고 있고 하이닉스까지도 이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을. 그죠? 이거 좀 다 돌파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유독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에 갈 때 반도체가 갈 때 반도체주들이 전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건 엄청난 큰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앞으로도 저는 오랫동안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반도체들이 이렇게 보면 미국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도 지금 전고점 못 넘고 있지만 네네. 그 옆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전고점 못 넘고 있어요. 이번 조정에서. 네네. 그러면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반도체가 조정이 온 거다.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도 전고점을 못 넘고 있고 이따가 이제 그 차트 다 보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나쁘다고 하면은 안티도 쓰겠고 구독 좋아해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래 쉬어야 됩니다. 시세의 원리를 제가 40년 연구했는데 보면 삼성전자 2001년 1월부터 오래 쉬어야 되겠으니까 적어야 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하면 네. 좀 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소부장까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곳은 무엇일까? 미국장에도 좀 이따 종목 보이겠지만 미국에 지금 일주일 동안 52주 신고가 난 종목들이 보면 바이오, 헬스 네네네. 이런 종목이거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신고가 나는 거 오늘 또 뭐 52주 신고가 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다. 시가총액 4위예요. 네. 4위인 종목이 오늘 고점을 돌파했었다. 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수를 전이라는 종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질이 바뀐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관심 가진 종목이죠. 네. 셀트로는 6위거든요. 네. 셀트로는 6위예요. 시가총액. 이 종목도 저점 안 깨고 있죠. 네.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강하기로는 시가총액 상위 정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총 4위니까 네.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네. 기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보면 정고점을 돌파해 놨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8월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현대차, 기아는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위에 있는 게 KB금융이에요. 네. KB금융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내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주가 2000년대 네. 그러니까 그 IMF 때 한번 시세를 내고 네. 나머지들이 그 대장만 났고 나머지들 다 합병하면서 다 없어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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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KB금융이 원래는 주택은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괜찮고 2000년대 초에 생긴 그 신한지주가 새롭게 태어난 조그만 은행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네. 지금은 덩치가 네. KB금융이 지금 8위고 신한지주가 9위라는 거는 시가총액 9위라는 거는 중소형주가 지금 아주 대형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이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봐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보면은 10위예요. 포스코 홀딩스 10인데 2007년에는 2위였죠. 네. 옛날에는 2위였던데 이 종목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2007년에 고점이 76만 5천 원인데 이번에 거기 갔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고점이었죠. 네. 네. 그래서 하나의 테마가 고점을 치면 전고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5년 넘게 걸렸으니까 지금 고점 잡은 종목들 저점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정 국면이잖아요. 그럼 조정 국면에서는 너무 반등이 나와도 그 맛있는 시세가 아니라 반등파니까 바닥 잡으려면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포스코도 지금은 배터리 때 좀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 가격은 이제 우량 배터리들이 바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 SDI, 네. LG화학 이런 것들이 지금 13위, 14위거든요. 관심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삼성 SDI 이런 거는 지금 가격은 바닥인 것 같은데 맛은 없다. 왜 맛이 없느냐? 아까 포스코에서 봤듯이 네. 바닥을 여러분 엉덩방아를 쪄야 되니까 이런 바닥 잡을 때 그래서 외국인이 사거나 큰 손이 사더라도 바로 가지 않는다. 이 바닥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보면 네. 2, 3년 걸려요. 네. 바닥 잡는 거. 개인 투자가들이 2, 3년 거기 있으면요. 급등주로 또 이상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배터리도 바닥 잡은 큰 종목, 선도 종목 포스코나 삼성 SDI, LG화학은 가격대는 바닥인 것 같아요. 가격은 바닥인 것 같지만 너무 그 장기 투자할 사람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들어 눌러를 한두 번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맞아요. 네이버가 지금 11위거든요. 네네. 11위인데 가격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세가 맛있게 나오려면 모양이 좀 나와야 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만들어져야 큰 시세가 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갈 때도 보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밑에 깔고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바닥 잡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게 나와야지 큰 시세가 나는 거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너무 섣불리 장기 투자할 사람은 괜찮아요. 네. 묻어두겠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지금 따거나 지금 시장을 이끌 종목이 뭐냐라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이런 종목도 또 삼성물산 하나 더 있네요. 네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코스닥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전반적으로 분석 네.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잘 보면 코스닥을 보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에 비슷한 점이 있고 네. 월스트리트 오늘 블룸버그로 아침에 내가 조사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공통점이 오늘 보이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무언가라는 게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아, 네. 지금 우리 거래소에 봤을 때 선도로 시장을 끌고 나가는 애들이 52주 신고가 났다는 의미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못 나고 있는데 네네. 삼성바이오로스가 52주 신고가 나고 은행주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거든. 그러면 금융주와 바이오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네, 그거에 좀 보시고 이제 그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위 종목 볼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배터리가 랠리가 나기 이전에는 셀트론이었죠.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론 제약들이 위에서 선도를 잡았는데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됐고 셀트론 제약이 지금 11위로 밀렸습니다. 아직은 에코프로 BM이 1등을 잡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2등 했다가 알테오젠한테 밀렸다는 맞아요. 네. 거죠. 이건 무슨 알테온이 치고 올라왔다. 알테오젠을 한번 보고 가죠.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로 등극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뭐가 에코프로를 밀어냈냐면 바이오가 밀어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야 되고 이 차트를 이 시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알테오젠도 보면 큰 시세 이후에 조정 들어오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부자빠가 관심을 갖고 좀 매집했었는데 배터리도 이렇게 크게 갔다가 조정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가 매집할 때고 지금은 시세 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이 흥분하지 않았잖아요. 네. 흥분하지 않았다는 건 시세가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네네. 개인들이 감히 접근을 못 하죠. 근데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줄 선도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에코프로고 4위는 HLB입니다. HLB를 보면은 장 분석이 잘 안 돼요. 적자투성이고.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욕먹어요. 실적이 나쁘다고.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블룸버그에 들어가 보면 네. 외국의 유명한 펀드들이 샀습니다. 아, 이거 이게 HLB 군요? 블룸버그를 봐야 돼요. 네네. 블룸버그 정보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네네. 전문가들도 블룸버그 정보를 봐야 외국계 얼마나 큰 펀드들이 네네. 사는 걸 봐야죠. 네. 저는 그런 거를 이 블룸버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2년 계약해야 돼요. 한 달 계약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2년에 8천만 원이고 한 달에 350만 원 꼴인데 2년에 8천만 원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바닥 3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했었는데 야.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4위가 바이오다. 그러네요. 그죠? 2등도 바이오. 네. 거래소하고 뭔가 좀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결이 비슷한 뭐가 비슷하네요.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6위입니다. 뭡니까? 이것도 제약이네요. 그죠? 바이오. 네. 예. 그럼 시장은 뭘로 가고 있어? 바이오로 가고 바이오로 있어요.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 다음에 7위가 니가캠. 그것도 바이오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AI 하고 있는 사람들 AI 점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AI 점으로 가는 거를 내가 이따 보여줄게. 네네. 그럼 바이오들이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애들이 올라오면 다들 경계인 눈으로 바라보죠. 배터리 처음에 갈 때 다들 경계인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네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할 때 사람들이 너무 올라서 네 맞아요. 안 쳐다봤고 자 보면 니에칸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HLB가 좀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11위고 9위에 휴젤이 있어 휴젤. 네. 바이오가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에서 뭐예요? 점령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했다. 돌파했네요. 네.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정고점을 돌파했냐 못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점령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이 더 심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코스닥에 로봇이 하나 있죠. 로봇, 네네. 로봇이 네임보우 하나 보고 갈까. 이것도 무서워서 못 살 걸요. 네임보우도 아주 이번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왔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저 한번 사봤어요. 이런 데 사봐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서 째려보고 있다가 이거 개인이 못 사요. 이거 비싸서. 많이 저 밑에 보면 17,000원인데 그렇죠. 이거 20만 원 돈 가면 누가 삽니까? 그렇죠. 안 사요. 이거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시국관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가상 연필로라도 사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은 바이오가 점령했다. 네. 이따가 이제 월가를 한번 가볼 건데 월가에 가보면 거기도 오늘 이 방송 들은 분들은 정말 축복이네. 시총 상위주 분석하실 때 3번 이상 바닥 잡을 때 접근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3번 이상 바닥 잡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바닥의 기준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시세가 크게 난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네네. 그게 다 2007년 원 고점이잖아. 그런 것들 고점에서 개인들이 너무 좋아했어. 아주 배터리 좋아도 좋아했어. 그 다음에 카카오 좋아도 좋아했다고. 근데 지금 그게 그런 종목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보자고. 이게 굉장히 공부 자료인데 네. 지금은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바닥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2007년 상투 쳤는데요. 네. 공통점입니다. 2007년 상투 친 게 포스코도 상투였죠. 네. 조선주도 여기도 상투죠. 네, 네. 화학주도 여기도 상투였죠. 네, 네. 여기서 상투 친 게 많아요. 건설주도 상투 쳤죠. 네. 그런데 이게 바닥을 치는데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얘는 외바닥이에요. 이건 쌍바닥이 아니고 외바닥이죠. 바닥이 오는데 14만 원에서 2,100원까지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 시세를 내고 나면 오래 기다려라. 두 가지가 있죠. 지금 가격으로 조정을 받았죠. 14만 6천 원에서 2,100원까지 왔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기간이 걸렸죠. 2007년부터 2000년 바닥을 잡았으니까 13년 걸렸죠. 바닥에 오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기다려야 돼. 큰 시세 난 것들은.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이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조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좋아 보이지만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독한 시세를 놨던 것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한번 고점 치면 고생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바닥 아까 이제 바닥이 3번 쓰리 바닥 할 건데 네네. 첫 번째로 니몬사 때 외바닥을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7년에 고점을 쳤죠. 네네. 그런데 2008년에 NC소프트는 대바닥을 칩니다. 2만 원에. 네네. 그리고 100만 원까지 가죠. 네네. 그러면 어떤 애들은 고점 치는데 어떤 애들은 바닥을 친다. 네네.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시세 많이 난 애들 고점 치고 네. 밑에서 새로운 애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디선가 새로운 강세 종목이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시장은 싼 주식을 비싸게 올려서 팔아먹는 장터야. 누가? 큰 손이.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버핏도 말해요. 2불짜리 페트로차이나 사가지고 중국에서 네. 20불 갈 때 다 때리고 이번에는 애플을 팔더만. 그러니까 쌀 때서 비싸지면요. 다 파는 거예요. 그게 큰 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딴 거 보지 말고 가격을 봐야 되면 그지? 그러니까 이 NC소프트도 2만 원대 여기 2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이게 큰 시세 나고 100만 원 가고 지금 고꾸라져 가지고 20만 원도 깨졌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세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외바닥이고요. 이 중간에는 쌍바닥이 나왔죠. 근데 큰 바닥을 치면은 한 10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NC소프트는 큰 시세가 나고 100만 원에서 또 20만 원씩 깨졌으니까 시세란 참 재밌죠. 네. 그래서 버핏이 뭐 장기 투자한다고 뭐 영원히 들고 간다고요?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잘 파셔 그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가서 지금 미국 돈을 따오겠다고 지금 갔잖아요. 미국에 워런 버핏하고 싸우러 가신 겁니다. 그쵸. 워런 버핏과 같이 큰 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소문 안 난 분들. 그런 분들과 우리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그 미국 돈 따기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다음 이제 다중바닥. 아까 3번 바닥을 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건 고려아연 같은 거는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바닥을 여러 번 쳤어요. 그런데 90년대 이게 노무라 증권의 한국 펀드 매니저가 내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롯데 호텔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가면 거기 놀러 가면은 그분이 초밥을 사줬는데 네. 화초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런 지금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고 이런 그릇에다 밥을 넣고
회덮밥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화초밥이 네네. 있었어요. 그걸 사줘서 참 잘 먹었더니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90년대. 나는 지금 미국으로 고려 아연을 팔러 간다고. 오. 그러니까 뭐 펀드메이더들이 그런 노무라 증권에 계셨댔으니까 네네. 노무라 증권에서 이 고려 아연을 펀드메이더한테 팔았죠. 근데 이 당시 펀드메이더들이 이 골장에서 담은 거 보세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번 사면 좋은 주식들은 아주 오래 가지고 가는 거죠. 고려아연 같이 다중바닥 잡는 거, 네네. 장이 어려울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시총 상위 종목이 2번도 될 수 있고 네. 3번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 하나 더 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는 다중바닥에서 3바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포스코도 2007년에 고점을 쳤단 말이에요. NC소프트는 바닥을 잡았고 현대차도 여기서 바닥을 잡았는데 얘는 고점을 쳐가지고 그러네. 여기 보면 약 15만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세요. 카카오가 많이 빠졌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요백은 작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의 원리를 공부해야 돼. 시세의 원리를 모르면 자꾸 앞에 있는 그림이 이쁜 거 있죠. 추억이 있잖아. 지금 추억이 많은 게 배터리에 대한 추억들이 많아. 카카오에 대한 추억도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많냐 지금.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싸다고 자꾸 사는데 테슬라 조심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세가 큰 시세 나고 개미들에게 분양을 하면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 막차를 분양을 했는데 소미가로 팔았는데 도매상들이 그걸 살 일이 없죠. 이렇게 싸질 때 도매상이 사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까지 땡겨서 배터리라는 테마를 얻고서 또 갔잖아요.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큰 시세가 나고 나면 바닥을 한 번에 잡는 거예요. NC소프트는 한 번에 바닥을 잡았지만 얘는 3번을 잡더라. 우량주들은 되게 다중바닥을 하고요. 네네. 좀 중소형주들은 외봉으로 쫙 빼. 아주 완전히 갈라가지고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막 2만 원까지 10배 이상 빼가지고 쫙 가는 거죠. 근데 우량주들은 대개 조정을 하는 거 보면 75% 80% 빠지더라고. 네네. 그렇게 하고 가는데 바닥을 밖에서 이게 뭐야. 저기 샀던 개미들 여기에 ELS 있었지 펀드 있었지 중국 펀드도 있었죠. 그죠? 네네. 그 펀드에 샀던 사람들 펀드 매니저 담았던 것들을 다 토해놔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서 눌러서 또 다른 것들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 쪽으로 다 이사 가고 나면 얘들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닥에 잡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이 걸린다. 다중바닥을 기다려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네네. 그죠?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둘 다 하실 것 같은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미국 주식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좋게 보이는 종목은 네. 반도체 인버스, 네. 엔비디아 인버스가 아주 좋아 보여. 먹음직스럽게 보여. 시세의 원리를 보면 그거 잘 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많이 샀다고 신문에 났어요, 안 났어요? 낮죠. 개미 1등 샀다고. 네, 계속 테슬라 1등 사고 어떻게 맞습니다. 됐어요? 모든 주식은 마지막 살 사람들, 개인 투자가 많이 샀다고 뉴스고 나면 그거 상투일 확률이 90%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몰려가서 그렇게 좋으면 그러면 나는 인버스 사는 게 낫겠네.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야. 네네. 미국에 있는 큰 펀드들은 어떻게 네네네. 생각해요? 볼 거 없이 공매도 우리나라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공매도 얼마나 잘 때리는데 네네. 카카오 같은 거 상승 쳤을 때 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 다 때리고 외국계 펀드 매니저 다 때린 건데 공매도.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 올려먹고 그 농숏이잖아 농숏. 네네. 올려도 먹고 내려도 먹고 하는 네네. 것에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는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네네. 그다음 미국에서도 바이오 네네.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가치주. 네네. 미국의 가치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주를 봐야죠. 개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이제는 지쳤다. 네. 더 이상 상승 요령이 많지 않다. 가더라도 네네. 먹을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반도체 전체의 업황은 이걸로 봐야 되거든. 그럼 이게 닷컴 버블 때 한번 세게 나왔다가 리먼 사태 때 아까 포스코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투 칠 때 페트로 차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누가 팔았어? 버핏이 팔았잖아요. 네네. 포스코도 버핏이 팔았고요. 그리고 바닥 잡은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버핏 선생님께서는 반도체를 안 사셨죠. 그죠? 네. 그렇지만 거기부터 바닥을 쳐서 지금까지 반도체가 몇 년을 오고 있어요. 16년간을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16년을 올라가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진작 안 사고 이제 사냐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게 시세의 원리 아니에요? 네.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가 몰려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왜 쌀 때 못 사도 출발할 때 여기 조금 더 출발했을 때 요쯤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쯤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근데 원래 큰 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손 중에 박용욱 씨라고 슈퍼겜이 있는데 네네. 그분요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분응선, 8분응선 가면 나오세요. 70% 80% 먹으면 됐지 뭐. 큰 돈이니까.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70% 80% 많이 올라가는데 꼭대기에서 다 꼭 잡니다. 카카오도 그랬고 전부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게 블룸버그에서 지금 본 건데 이거 보면 좀 과열됐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도체 3배짜리잖아요. 네. 지난번에 2001년의 고점에서도 보면 3배짜리가 여기서 굉장히 몰려서 그 개인 투자가들. 그때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완전히 막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74불에서 10불이 깨졌었다고.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지금서 이걸 많이 개인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배짜리랑 수수료를 죽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면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ETF는 전고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못했네요. 네.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번에 아주 지게에서 터졌다가 반등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보는 그런 이런 반도체 ETF 위험하다. 그러면은 인버스는 보면 어느 인버스 반도체 인버스는 완전히 네네. 바닥권에 와 있고 지난번에 반등했다가 이번에 전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인버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네.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네. 그러면 월가에 있는 그 큰 손들은 개인 투자가 롱으로 많이 사면 이거 공격하지 사겠네요.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또 선물 있잖아요. 네네. 선물에 공격할 수 있죠.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반도체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게 벌써 7월에 실패했어요. 6월에 고점을 잡았어요. 사실은 엔비디아의 고점은 6월입니다. 6월에 고점을 잡아서 얻어 맞았는데 전고점 넘어가다 실패해서 재개 맞아서 8월 5일 날 고점 잡고 반등 나오는데 전고점 또 못 넘죠. 요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저께 양선 날이 인버스를 사볼 수 있는 날이죠. 왜냐 이제 힘을 잃은 거야. 엔비디아 옛날 같은 힘이 안 해. 그리고 이 힘은 엔비디아의 주식은 이건 미친 주식이야. 100년 역사에도 앞으로 이런 주식 보기 힘들어.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닷컴버블 같이 마지막 시세에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의 개미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였어. 그래서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네. 그래서 미국장의 힘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힘이 저물어 갈 것이다. 미국장이 저물어 갈 것이에요. 내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가치주 코카콜라도 신고가 났어요. 물론 이제 IT에서도 메타가 신고가 났지만 나머지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엔비디아도 숏이 있죠. 이거 이 엔비디아 이제 인버스가 이제 여기 바닥권에 있는데 엔비디아를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차라리 엔비디아를 이제 조심해야죠. 네.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다면 이 인버스를 앞으로 두고 봐야지 어떻게 변할지를. 그죠? 가격대는 많이 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연필로만 사보세요. 네. 사라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국장의 52주 신고가 일치일치 난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전체적으로 뽑아봤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에서도 봤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땠어요? 지금 메타가 신고가 났어요. 네. 시가총액 6위입니다. 8위의 제약, 일라일리 네네. 얘가 지금 신고가 났으니까 얘 바이오죠. 네. 그 다음에 11위가 지금 금융이 올라왔어요. JP모건이 신고가 났죠. 신고가네요. 그러면 네네. 금융이죠. 우리나라도 금융이 좋죠. 네네. 그 다음에 PG 이것이 생필품이죠. 네, 생필품. 근데 같이 주죠 이거. 네, 같이 주네요. 그 다음에 제약도 있네요. ABB가 ABB, 제약이죠. 네네. 그 다음에 코카콜라 식품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통신 T-모바일이 지금 이게 신고가 나고 있고요. 반도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신고가 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끄럽지 않았던 반도체들이 올라오고 있어. 그다음에 담배, 와 담배가. 그죠? 의료 장비 이거 헬스죠. 네. 헬스케어, 보험, 네. 의료, 그다음에 REGN도 이것도 뭐야? 네. 제약바이오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의료기기. 네. 이거 다 전체로 봤을 때 어때요? 미국의 장도 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돋보이는 게 헬스케어잖아요. 그지? 네. 우리나라와 같이 제약바이오가 돋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 금융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금액들은 주식 공부할 때 블룸버그 정보를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애들을 이제 월가를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당했잖아요. 네. 월가를 쳐들어가려면은 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어요. 블룸버그 대학에서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 가르치는 대학에 애들을 보내갖고 네. 금융을 좀 공부시켜가지고 우리가 뭐 조선도 뺏어오고 철강도 뺏어오고 그죠? 네. 뭐든지 세계적인 거죠. 엔터테인먼트, K-팝, K-푸드 지금도 뭐 미국 사람들 배고프면 K-푸드 먹는다고 하잖아요. K-금융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 블룸버그를 가르쳐서 블룸버그를 쳐들어가야 돼. 월가를 쳐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고. 젊은 애들은 금융에 대한 공부하고 월가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네네. 블룸버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인 게 코카콜라 같은 게 같이 주잖아. 네네. 그리고 벚꽃 해서웨이가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가는 것도 좋은데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건 뭐야? 벚꽃 해서웨이 주식 사요.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는 없을걸? 막 지가 추천하는 게 좋다고 떠들지. 벚꽃 해서웨이 추천하는 게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가치주 지금 예, 성장주에 너무 취해 있는데 가치주 전문가를 전 추천합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 최준철 씨 VIP 자산운용 네네네. 자산 같이 유튜브가 투자. 있어요. 네네, 최준철 씨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VIP TV라고 네네, 있어요. 네. 그런 강의를 요새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종태라는 네네. 타이거자 나오셨다 맞다. 네. 신영 뭐 그거 네. 타이거 네. 자산운용에서 이따가 지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종태라는 분이 독립하셨더라고요. 두 분 네. 있어요. 네네. 비트코인을 만지는 분이 계시고요. 비트코인을 하시는 오종태 씨가 있고 네네. 주식하시는 오종태 맞습니다. 씨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요. 난 추천 안 해. 타이거 자산에 계시던 오종태 씨 네네네. 유튜브를 네네.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좋아요. 그래도 착한 부자 아빠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이 다른 유튜브 추천하고 그러네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리고 버크셔에서 이를 추천하고 그죠? 네네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개인 투자가 미국 가서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 네네. 그 돈이 어떤 돈이고 전세에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또 AI 미국 반도체 ETF 막 이런 거 이거 참 내가 보기엔 너무 위험한 거 지금 할머니들이 말이야 지금 노후 자금을 갖다 다 거기다 쓸어놓고 이제 노후에 고생할 테니까 예, 금융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금융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공부 안 하면 좋은 방법은 돈 벌고 있는 워런 버핏 뒷다리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 미국 주식 가치주 에너지 바이오 말씀하신 것 중에 에너지가 최근에 그 워렌 버핏 후계자로 점찍은 친구 이제 워렌 버핏 다음 타자 워렌 버핏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로 점찍은 그 친구가 에너지 주식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버핏이 많이 밀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니까 참신한 것 뭐 같습니다. 네. 쉐브론하고 옥시덴탈 네, 맞아요. 이런 네. 거 사시고 또 네. 새로운 거 또 하나 사신다던데 네. 그게 이제 결국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나 금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 돈을 너무 찍었잖아. 네네. 화폐 가치가 없는 거야. 네네. 그러면 원자재가 올라가는 그럼 여러분 잘 들어 2007년 장 꼭대기에 2000년 초부터 2007년까지 올라간 장이 무슨 장이냐 원자재 장이잖아. 네네네. 원자재 실어내는 배도 갖고 그지 네. 그다음에 거기에 철강도 갖고 네네. 그때는 원자재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자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조정받았어 원자재가 아주 오래오래 조정받았잖아. 네. 다들 원자재 그러니까 거기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게 금이 가고 있고 네. 구리가 좀 가고 있습니다. 구리가 좋죠. 은도 좀 가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철강도 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원자재 시장이
다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브라질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중국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제일 내가 중국에 대해서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바닥은 망한다고 할 때 오더라. 네네. 중국이 망한다고 그러면 중국 바닥이 오는 겁니다. 바닥은 망한다고 할 때예요. 네. 원전 석유 바닥이 어쨌습니까? 마이너스. 네네, 그쵸. 석유 네. 최초로 진짜. 석유가 네. 바닥 칠 때 2000년에 선물이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네. 세상에 참 그럴 때까지 다 갔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애플,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사례를 말씀하실 때 세력들은 주가 올리면서 판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애플이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팔았다고 발표 나온 데가 여기거든요. 작년 연말에 좀 팔았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에 또 이제 팔았다가 나온 게 여기잖아요. 네네. 근데 팔기도 많이 팔았는데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자,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백날에도 주가를 올리지 못해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느냐? 오늘 낮에 아무리 팔아도 소용없어요. 종가에 조금만 사면 올라가. 종가에 파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냥 조금 올려 사면 돼. 문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일도 조금만 올리면 돼. 많이 올릴 거 없어. 조금씩만 올리면 돼. 그래서 종가를 관리하는 게 바로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가에 더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 값을 올리는 것이 세력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보면 월봉으로 보면 수십 년간 누군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안 가는 것들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는 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엔비디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력이 있는데 그게 언제 왔냐? 미국장에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거리가 올라왔죠. 그죠? 네네. 이 시간 동안에 마지막 국면에 막 불꽃다리가 낸 거죠. 그럼 뭐죠? 시세는 마지막에 불꽃이 잘 난단 말이야. 네네. 시세가 마지막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10년 넘게 막 봤잖아. 올라가는 거를. 네네.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야 돼. 노래를 하고 있잖아. 머지않아 장이 바뀔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개막원도 그래도 지붕 만들고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테슬라는 보니까 망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끄러웠고요. 또 못 갔던 애들이 가겠죠. 가치주나 이런 애들 가면 미국장이 아무래도 못 간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미국장에 돈이 너무 많아. 네. 그 돈 때문에 또 못 간 종목들이 가치주들이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애플 일봉에 봐서도 애플 하나만 봐도 세력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이건 뭐냐? 종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종가 관리만 하면 돼. 낮에 아무리 누구라도. 종가 관리 누가 해? 물건 많이 가진 놈이 제 물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줄 거 아니에요. 오늘 올려줘야 내일 또 사거든. 그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신고가만 하면 인간들은 헬렐 내고 타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팔면서도 신고가 내고 52 신고가를 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주가는 세력이 팔고 세력이 올린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애플 그렇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포스코보다 설명할 거예요. 포스코도 이게 세력이 상장해가지고 이게 92년도에 아주 우리나라 장 어려웠어요. 정말 92년도에 장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근데 거기서 바닥을 치는데 대중국 수교잖아요. 중국 수교한다니 거기부터 올라갔는데 14,700원짜리가 76만 원까지 올라갈 때 세력이 관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다 관리를 했다. 이렇게 월봉상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주가가 40년 동안 올라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물론 실적도 받침이 됐지만 영업이익이 받침이 됐지만 주가는 관리를 했다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세력이 개입 안 된 종목이죠.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지독하게 땡겨 먹었지만 잘 보세요. 고점을 치고 나서 보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여기 아니에요. 2001년도 그 하반기 때죠. 네. 엄청 싸고 테슬라미라고 막 테슬라를 신처럼 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막 펀드 메이저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네.
테슬라 주식 우리나라 개미들이 많이 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셨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잘 보면 고점을 못 넘기고 이렇게 들랑달랑하면 요 모습을 잘 봐셔야 돼요. 요 모습이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 모습이 나오면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 3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누가 팔았어요? 앨런 머스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 누가 팔았어요? 테슬라 팔잖아요. 2007년에 페트로차이나 이따 보겠지만 버핏이 팔았어요. 우리나라 포스코도 2007년에 워런 버핏이 팔았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 장도 박살났어요. 버핏이 팔면 그 장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자, 테슬라도 보면 너무 개인 투자이 몰려 있을 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가 몰려 있을 때 여기 잘 보란 말이에요. 이제 고점 돌파 못하고 찌빗찌빗하면 여러분 엔비디아를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 돌파 못하면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떠난 거고. 근데 미국의 유명한 큰 펀드 매니저들이 듀켄이나 이런 사람들 다 팔았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김단태라는 그 유튜브 있어요. 그 사람이 월가의 큰 손들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매도하는 걸 다 조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돈을 잃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에서 돈 무지하게 잃었어요 지금. 그죠?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테슬라도 414불 찍었을 때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많이 빠졌다고 이거 먹으러 다니면 안 된다고. 네. 또 물리잖아요. 네. 많이 빠졌다고 바닥 잡으면 안 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큰 시세가 나고 개미가 집단화가 일어나면 아주 오래 조정받는다. 그럼 테슬라 같은 거는 아주 오래 조정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핏이 팔았다고 올해 8월 24일 날 8월 4일 날 기사 났죠. 네. 애플 절반 매도에 377조 실탄 마련. 네. 버크셔에서. 그러니까 애플을 앞으로 이제 안 만지는 게 좋죠. 네. 올라가면 더 팔겠죠. 네. 그죠? 그러다 올리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 요거 보면 22년 12월경에 뭐 어떻게 4조 넘게 팔았죠. 테슬라 네. 팔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400불 때 팔고 나서 지금 아작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주주만큼 그러면 결론을 뻔해. 올린 놈 누구냐? 많이 가진 놈이 올려. 네, 네. 그잖아요. 그게 큰 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냥 많이 가진 놈이. 꼭대기에서 누가 팔아? 큰 손이 팔아. 네. 테슬라도 보면 고점에 판 자리가 이 자리라. 여기 보면 이게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이렇게 긴 게 안 나오더라고. 네, 네. 블룸버그 차트에서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 고점에서 쭉 파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도 얼마 전에 팔아쳤다고 이게 기사 난 거잖아요. 엔비디아 경영자. 이거 팔고 여기 4,400원어치 팔아쳤잖아요. 네. 세상에 불공평에 폭락 직전 엔비디아 팔았다. 그러니까 제 주식 제일 잘하는 놈이 그렇죠. 대주주지. 네네. 그러면 이 주식을 끌어오는 놈이 누구요? 대주주야, 대주주. 네네. 그놈이 그놈이라고 모든 주식의 주인은 야, 상장을 왜 합니까? 좋은 거 상장 안 해. 혼자 자기가 배당 다 먹으면 되지. 그지? 네네네. 상장하고 눈 먼 돈 갖다 써서 그놈을 기업해가지고 많이 올리면 또 그놈 주가 팔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주가를 핸들링 하는 거는 정지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끌어올려야죠. 네네. 그러면 누가 주가를 올렸어요? 큰 손이 올렸죠? 큰 손이 누군가요? 그 주식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놈이 누굴 거냐 말이야. 그지? 대주주. 자, 이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고점 누가 팔았어요? 그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의심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25일 한국에 온다. 이게 2007년 기사야. 네네. 한국에 온다. 그때 와서 버핏이 한국 주식 좋다고 얘기하고 한국 주식 아작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7년, 2011년에도 한국 방문. 자 보면 포스코가 방문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워런 버핏이 와서 한국에 믿을 만한 게 버핏이 포스코지. 네. 자기 주식 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큰 돈을 드는 분이 와서 헛소리잖아, 헛소리. 그 사람 말 다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하는 소리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죠? 버핏도 여기서 팔고 아주 한만 원씩은 주고 했죠. 그러면 버핏이 팔고 나면 그 나라가 위험해. 그 주식도 위험하지만 그 나라도 위험해. 네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2008년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10년간 넘게 낼 일을 했고 다들 미쳐버렸는데 그 장이 영원히 갑니까? 조정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7년에 페트로차이나 지분 이단 매각
법구사회에서는 지난 30일 기준으로 페트로 차이나를 팔아버렸다 이거죠. 버핏이 700% 쪽박난 페트로 차이나. 그때 우리가 산 게 뭐 중국 본토였잖아. 2007년에. 봉주루 차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누구한테 그때 돈 잃었어? 버핏한테 잃은 거예요. 우리가 산 중국 본토에 들어간 대장주 시가총 1위 종목을 버핏이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펀드에 들어갔던 돈 잃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버핏이 큰 손이요. 월가의 큰 손들이 중국도 해먹었고 그 페트로 차이나도 이 바닥에서 1, 2불 할 때 버핏이 사가지고 여기 20불 찍고 나니까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보면은 앞시세가 끝난 후 뒷시세 먹으러 가지 마라. 앞에서 버핏이 때리려고 뒷대에서 먹으려고 하지 마. 한 만원 세월 흘러내려서 2불까지 빠지잖아. 20불짜리가 2불까지 빠지니까 뒷구녕에서 앞에 보면서 저거 옛날에 버핏이 샀던 주식이야. 버핏이 샀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앞시세 끝난 뒷시세 먹으러 가지 마라. 이 모습은 2차 전지의 모습과 같다. 2차 전지 뒤에서 먹으려고 이제 가지 마라. 반등은 나오더라도 그 시세가 맛있지는 않다.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시세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을 거다. 노래로 표현하면 아무리 기다려봐도 걘 정고점 안 가. 그죠?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치세에서 자꾸 앞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화려한 시세나고 거기 좋은 얘기 들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야. 닷컴 버블 때 거기 닷컴 버블의 제주들 인터넷 관련주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그때 닷컴 버블의 대장주를 한 번 보고 가는 것도 좋겠죠. 아직까지도 본전에 안 왔어. 이게 닷컴 버블의 주인공이야. 항콩과 솔본 이런 것들이죠. 휴맥스. 이 모습은 엔비디아 모습과 너무 흡사해. 확 땡긴 모습이 급등을 시키는데 사실은 닷컴 버블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미 90년대 다 한참 한국 먹거든. 한국에 막탕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전고점 돌파 실패하니까 이게 그 뒤로 29만 원이 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얼마나 단타를 쳤는지 몰라요. 옛날에 추억이 있어가지고 닷컴 버블이 많이 빠졌잖아. 많이 빠지긴 개뿔. 많이 빠진 거 진짜 위험한 거야. 여기까지 아직 안 오고 있잖아. 1,500원까지 빠졌어. 29만 원짜리가. 그러더니 요새 조금 반등 나오는데 아직도 한껏 노래하지 마세요. 월봉으로 봐야 되겠다. 너무 길어서. 아직도 본전이 안 왔어. 20년에 상투 쳤는데 아직도 24년이 됐는데 본전이 안 왔어. 그래서 한번 써먹고 너무나 개인이 몰렸던 거. 제일 중요한 게 그래. 개미들이 집단화가 이루어졌던 것. 튤립 버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투기의 역사라는 책, 버블의 역사라는 책, 튤립 버블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되고 닷컴 버블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닷컴 버블의 주역을 했던 주인공 했던 애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사놓고 이제 올라가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래 있잖아요. 김범수의 노래인가. 아무리 기다려봐라 걘 안 올라가. 그렇지. 원래는 안 와죠. 걔를 기다려도 안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독한 시대를 내먹었던 개인들이 몰빵 쳤던 종목들, 개인들이 열광했던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포스코 그룹하고 LG 그룹, 에코프로 그룹 중에 그래도 부자 아빠님 보시기에 그래도 매력적인 좀 주가 측면으로 가장 괜찮다고 보시는 기업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금방 우리가 닷컴 버블에서 써먹은 종목들은 테슬라 같은 것도 써먹은 종목이죠. 써먹은 종목은 아주 오래 조정받는다. 그렇게 순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꽁찌야. 네. 포스코도 배터리로 써먹었죠. 네. 그래서 포스코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네. 그렇지만 포스코 그룹 중에서 안 써먹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배터리에 영향이 없는 것들. 네. 그다음에 LG 그룹은 그거에서 많이 벌잖아.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LG가 아무래도 안 써먹은 종목이다는 LG. 그다음에 LG에서는 LG 이노텍 같은 게 지금 잘하고 있더만. LG 이노텍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 전자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LG라는 가치주가 있어요. LG. 네.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죠. 아주 오랫동안 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치주니까 그냥 꾸준히 장기 보유해야 되겠죠. 근데 가치주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내 차례만 그냥 성장주만 꺾어져라. 근데 가치주자는 정말 괴로워요. 가치주자는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 가치주자를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팜 시스템으로 내가 개발했거든.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가시기로 하고요. 일단 뭐 내가 보기에는 이번 질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는 정말 시세를 많이 났기 때문에 내가 시세의 원리로 봤을 때 네네네. 그동안 대시세를 났던 종목들이 네네. 지금 과거 차트를 봐도 다 얘기하고 있죠. 네네. 개미들이 몰렸으면 네네. 그거는 후유증이 크다.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는 조금 좀 그렇고 LG그룹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시세 강한 것도 제약바이오고 빠졌을 때 가장 반등이 세게 나온 것도 제약바이오인데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오면 언제쯤 온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정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제약바이오는 무식하게 조정하잖아요. 조정할 때 보면 맞아요. 아주 그냥 CGN 같은 거 보면 완전 제자리 오죠. 네, 제자리 오더라고요. 신풍제약 이런 거. 네네네. SK 케미칼 그게 제약이잖아요. SK. SK 케미칼이 SK 케미칼 엄청 시세를 냈죠. 이거 지난번에 그 어마어마하죠. 코로나 때.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이거 시공에서 이거 우선주가 더 많이 났어요. 네네네. 그때 우리가 이 모양 보면은 여기서 내가 직각이네. 우리 클럽에서 샀던 종목인데 이거 시젠도 그때 시세 많이 냈죠. 이거 시젠으로 수익 엄청나는데 보세요. 이게 16만 천 원인가 가더니 2만 천 원까지 2만 원대까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사람들이 무서워해. 네. 그 대신 갈 때는 화끈하게 가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네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라는 거야. 나머지는 어려워. 그러면 시가총액 4위 정도면은 네네. 그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아까 6위에 있던 셀트론 그죠? 네네. 셀트론보다도 근데 이제 셀트론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아요. 셀트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더 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놈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지금 관심 기업 탑 2가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일까요? 그렇죠. 큰 것은 그겁니다. 아까 코스닥 쪽에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도 시세가 좋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매력이 아니라 네. 덩치가 크죠. 항공모함이라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시가총액 큰 것들은 속임수가 적어요. 주식은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 큰 거예요. 삼성전자 40년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 매수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큰 종목들을 그리고 집구석이 먹고 사는 집구석을 봐야 돼. 집구석이 뭐냐면 네네. 지금자는 집구석이 있잖아요. 삼성과 현대가 이런 데들은 사기를 안 쳐. 이상한 그룹들 있죠. 이제 옛날에 보니까 뭐 ST 뭐 조선 뭐 이런 게 STX 1000배 올려 먹더니 다 빼먹더라고. 야 STX가 그랬나? STX. 네네. 1000배 올라갔었는데 다 빼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집구석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집구석이 뭐냐면 집안이 그런 대로 괜찮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기를 안 치고 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구석 분석으로 봤을 때 삼성 가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네. 그리고 이게 보통 덩치가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이번 장에 8월 달에 폭락 나오는데 정말 조정이 별로 없더라.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52주 신고가 못 나고 있는데 얘는 52주 신고가 나더라. 네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네. 지금 시가총액에서 12종류에서 52주 신고가 나는 애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52주 신고가 못 내면은 그냥 코스닥에서 나고 있어. 네네. 아까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니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그런 애들 신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게 누구요? 바이오더라. 그래서 조금 이제 발 빠르고 소량 살라고 하면 코스닥 바이오 사도 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거 만지면 피곤하고 단타 하려고 하면 그쪽 가도 되는데 단타도 큰 종목으로 하는 거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가들은 100만 원 안 사. 그쵸 안 사죠. 네. 삼성전자가요. 액면 불안하기 전에 400만 원 했어요. 400만 원 갈 동안 사람들은 안 샀어요. 가는 종목은 비쌉니다. 액면 불안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개미 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만 원 만들어 가지고 애들 다 샀잖아요. 그죠? 그 액면 불안을 조심해야 돼.
비싼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네. 아니 돈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투자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ETF가 있습니다. ETF. 네네. ETF가 두 가지가 있죠. 네. 헬스케어라는 ETF가 있어요. 네네. 그 금액이 작으면은 네. ETF 사시면 돼요. ETF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요거 보유주를 얘가 보유한 기분이 뭔지 이것도 볼 수가 있어. 네네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HLB 들었죠. 이거 다 있네요. 네네. HLB가 이게 실적은 안 좋지만 외국계 큰 펀드들이 사고 네. 있어 이거.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다 있네요. 니가캔바이오,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휴게감 좋은 거 다 있네. 네, 다 있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네. 금액이 작아도 살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걸 참고하시면 네. 도움이 될 텐데 매수할 때 이렇게 신고가 난다고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음선 나는 날 눌러주고 마이너스 나고 장이 좀 마이너스 나와서 예, 장이 마이너스 나면 투자가들이 되게 손이 안 나갑니다. 네네. 매수가 안 돼요. 그날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노래가 이런 거 있더라고. 우리가 놀면은 놀고 싶어 노나 비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고 그러죠. 네. 그죠. 해 뜨는 날이면 일하러 가고. 네네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쏟아지는 날이면 아, 매수하는 네. 날이고. 나는 바꿔서 말하면 비 오는 날, 폭락하는 날은 매수하는 날이고 이걸 써붙여 놓으라고. 그러고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손이 잘 안 나가면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세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가는 그리고 아침에 나오지 말고 예, 아침에 뭐 단타 치자고 꼬신다고 넘어가지 마라. 그거 안 좋아.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한번 네네.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것도 네네. 이게 코스닥에 좀 네네. 시가총액 2위니까 그래도 신뢰도 가는데 좀 발 빠르고 소량만 포트폴리오 담을 수 있는 사람. 유한양행 같은 거는 이게 40년 우량주야. 네네. 이런 우량주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발굴한 게 팜시스템이라는 포트폴리오 짜는 네네. 방법인데 거기에 들어있어. 아. 우리는 이거 우선주까지도 들어있어. 아. 우선주기만 막 상 나왔어요. 그래서 팜시스템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중소형 급등주 가치주를 살 수가 있는 거야. 네네. 그냥 분산 투자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한양행은 걔도 안 물어간 종목인데 요새 거래대금 상위 1, 2도 올라가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유한양행이 세력이 겨 들어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렉라자 그 FDA 승인이랑 큰 모멘텀이 딱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추세가 계속 좀 세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원래는 망가져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올라가질 않았죠. 결국 유한양행은 집구석이 좋은 집구석이야. 그런 주가를 땡기는 걸 용납을 하자. 이 주가를 한 번도 맛있는 시세가 없어. 네네네. 어차피 버블 나면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은 대주주가 참 착한. 네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유한일 씨의 철학을 봐요. 네네. 거기 보면은 네.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네네네. 유한양행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미국에서 발행한 책인데 굿드 그레이트. 좋은 주식을 넘어서 위대한 주식이라는 네네. 책이 있어요. 책 얘기 나온 게 가치 투자를 막 이런 걸 꼭 읽어보면 좋아요. 이런 책을 읽어봐야 돼요. 네네. 지금은 성장주에 다 미쳐 있거든요. 반도체에 미쳐 있을 때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한 최준철 씨 TV나 이런 데 가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바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바닥은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거길 잡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어야 돼. 여기에 정말 중요한 대목을 있어서 한 구절 읽어줄게요. 월스트리트, 뉴욕 시장이죠. 월스트리트는 근시안적인 것이 왜일까요? 주식시장은 근시안적이다는 거죠. 왜일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는 점이 있지만 정확히 모르겠군요. 시장은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는지와 상관없이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사업의 내재 가치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낮은 가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역으로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된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 환경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각 회사를 살펴봅니다. 어떤 회사의 전망을 평가할 때 분명히 거시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만 전체 시장에 살펴보지는 않아요. 사실 메리디언 밸류는 현금을 전체 펀드 10% 이하로 유지시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를 전부 가치주로 담는다는 거야. 부자 아빠도 가치주를 많이 삼아요. 현금 많이 안 하고. 방금 말씀하신 걸 배경을 볼 때 포트폴리오 넣을 개별화 회사들은 어떻게 찾나요? 여기서 이 가치주에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50% 이상 떨어지면 산다.
절반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지금 미국 가서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난번 테슬라에서 실패해본 배터리 실패해본 카카오에 실패해본 분들은 이 책을 봐고 그분들은 다 뭐야? 많이 올라간 고점에서도 다 손실을 보신 거야. 바닥을 잡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말하다. 이거 내 책 아니야. 미국에서 카잔 지안이라는 분이 쓴 책인 게 추억 같은 성서 같은 책이니까 꼭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양 얘기하다 보는데 유한양은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정말 써먹지 않은 가치주자야. 근데 요즘에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어가고 바뀌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 발표 나오기 전에 주가를 안 떨기기 때문에 빠질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급등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네. 이 주식 자체가 급등을 원하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큰 네네. 손들은 차트를 그려 팔잖아요. 네네네. 큰 손들은 싼 주식을 사서 차트를 만들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시세를 보면서 따라가죠. 네, 따라가죠. 결국 뭐냐 차트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큰 손은 뭐죠? 내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송창식이 노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바꿔봤어요. 네. 나는 그림 파는 사나이 큰 손들 급락 매수하는 멋쟁이 멋진 차트 하나 들고 다닌다. 그러게 모진 변동성이 불어도 아까 50% 빨아가진 너 네. 거센 급락장이 닥쳐도 급등 차트 하나 들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빠빠빠 이렇게 이야. 좀 주식을 철학 있고 여유를 가지고 시세의 원리를 연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7분홍선 8분홍선까지만 50%만 먹어도 돼요. 던지고 나와서 바닥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최근 주도주 중에 조선주가 또 상당히 지금 뭐 전력기기나 제약바이오나 뭐 제약바이오 못지않게 센데 조선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조선주 탑2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선주도 결론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조선주가 고점이 2007년이에요. 맞아요. 네. 요즘에 공통점이 포스코는 2007년에 고점 쳤는데 배터리 때문에 빨리 갔어. 2003년에 단기 고점을 쳤잖아요. 네네. 포스코를 빨리 조선주도 사실은 2, 3년 전부터 바닥을 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약보다도 먼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에 보면은 이게 한국조선해양 지주에서도 분사된 거잖아요. 네네네. 자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고점 돌파했어요. 네, 돌파했네요. 네. 그러면 이게 물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펀드 매니저들은 새로 사야 되겠죠. 네네. 이 종목이 조선주에서는 뭐 요거하고 한국조선해양이 네네. 대장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중에서는 내가 놓쳤던 게 있어. 아, 네. STX 엔진이라는 회사가 네네. STX 만드는데 STX 그룹이 네, 맞아요. 너무 진상을 떨었잖아. 네네네. 그래서 미워했더니 네. 이게 지랄하고 주인이 HTS 현대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네. 조선해양에서 인수를 해버렸네. 네, 네. 지랄하고. 네. 이게 보면 이게 기자재가 조선 기자재가 네. 나중에 보세요. 조선 기자재가 조선주보다 더 많이 갑니다. 개인들은 나중에 기자재에 다 물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가다가 막 상치잖아. 네. 상한가 치는 이런 거. 이런 종목은 기자재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기자재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현대 마린 엔진 이게 STS 엔진인데 네네. 개도 안 물어가던 주식이야. 이거 돈 1,000원짜리 주식이 그냥 지금 이미 24,000원 만들었네. 자,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망한 회사를 인수하면 왜 큰 비싼 주식이 될까? 기아가 망해서 5,000원도 안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망해서 135원 했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 20만 원 갔죠? 네네네. 그런 주식이 왜 그렇게 갈까? 바로 농마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망한 회사에 대박이 난다. 대박주는 그게 이제 고래와 긴조가 쓴 농마주도 크게 먹는다는 고래와 긴조 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받아 적어. 그런 책을 읽으면 이게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자 아빠는 이런 주식에 대한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바닥에 샀고 네네. 하이닉스도 바닥에 샀고 네. 대박 먹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요번에 좀 꼭대기에서 절반 팔았습니다. 야. 거기 시끄러웠잖아. 예. 엔비디아를 보니까 네네네. 엔비디아가 고점을 딱 치는데 전고점 돌파 못 하더라고. 이 중소형주는 소부장은 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만화 하나 그렸어요. 강남 스타일. 야.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잖아. 네네.
아빠는 부자 아빠니까 아빠는 상따 스타일. 만화가 코믹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고 돈을 벌면 재밌는 거야. 웃으면서 많이 올라간 거 주고 이런 것도 바닥에서 막 잡아놨더니 이게 바닥에서 다 조사한 거거든. 그래서 상한가 먹은 게 엄청 많아. 네네. 그건 뭐냐면 가치주가 바닥에 있을 때는 싸거든요. 네네. 최근에 바닥주 중에 뭐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화학주인데 화학주 지금 어떻게 보시고 화학주 중에 그 딱 지금 바닥주 컨셉에 딱 맞는 게 화학인데 그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한두 개 꼽아 주신다면. 화학도 차트로 봐야 돼. 네. 사실은 롯데케미칼을 보고 싶은데 이게 고점이 사실은 2007년인데 얘가요. 네. 2011년까지 진행 좋은 놈이라 더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소재주에도 네. 화학도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점 언제 쳤어요? 조선주, 네. 철강. 포스코, 네. 철강 다 고점 2007년에 네. 친 거데 얘는 한 대만 더 해준 거야. 네네. 그러면 얘도 이번에 바닥이 나올 때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얘가 11년까지 갔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화학도 바닥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얘가 이번에 보고 싶은 바닥은 네. 롯데 케미칼이 아니라 롯데 정밀화학이 있어. 요게 더 먼저 바닥을 친 것 같더라고. 아. 롯데 정밀화학. 딱 틀었네요 모양을. 요는 바닥을 보면 네. 얘도 2007년 고점 쳤잖아요. 네. 바닥에 1, 2, 3, 4 나왔죠. 네네. 자, 이 다중바닥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네요. 네. 이건 지금 딱 살짜리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가지고 있어. 응? 외국계 펀드도 좋은 펀드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 내가 오늘 자료 갖고 외국인들이 20% 가지고 있잖아. 잘 들어요. 종목 분석할 때 외국인 지분이 20%면 우량주야. 월봉이 좋죠. 네. 포바닥 잡았죠. 네. 이게 블룸버그에서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실적이야. 실적이 좋다가 이번에 한 네네. 2년 조금 나빠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아. 네. 매출이 이익도 네네. 영업 매출은 좋은데 이익은 많이 많이 줄었어. 꺾였네요. 이건 뭐 네네. 어딘가 돈을 잘 버는데 어디다 썼어? 공장 짓거나 어디다가 네네네. 쓴 거지, 그죠? 네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자,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지분 현황. 이게 블룸버그에서 8천만 원 줘야 보는 거예요. 여기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펀드죠. 네. 아시아 펀드. 그 다음에 요것도 펀드죠. 네. 여기 뱅가드가 가지고 있죠. 갖고 있네요. 그죠? 여기 롯데, 브렉록 가지고 있죠. 블랙록도 있네요. 네. 삼성생명 세계적인 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네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량주다. 바이오로직스도 이걸로 보면 네. 우량주네. 우량주 딴 거 보는 거야. 우리가 분석할 거 없어. 미국계 큰 펀드들이 브렉록이나 뱅가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야. 네네. 걔들 바보가 아니야. 걔들은 세계적으로 정보 다 보는 거야. 노르웨이 펀드. 그지?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블룸버그로 봐야 된다. 큰 자금들 가진 분들. 블룸버그도 안 보면서 무슨 돈을 투자해야지. 돈도 투자 안 하고. 블룸버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내면 나한테는 8천만 원 좀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 정밀화학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주 아니야? 관심 주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도 바닥주 중에 지금 주가가 뭐 고점 대비 뭐 50% 이상 빠져서 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바닥주인데 엔터주 중에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엔터주가 네. 참 큰 일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 해외에 가서 관광하다가 보면은 전부 한국 사람 알아주잖아요. 네네네. 누구의 역할이요? 방탄소년단의 역할이고 우리 그 블랙핑크. 그래. 예. 그런 친구들이 다 한국 K-팝, K-푸드, K 상품을 전부 홍보해 준 게 맞습니다. 하이브, JYP, 네네. 브레이핑크 같은 회사들이야. 네네네. 근데 얘들 돈도 잘 벌어. 잘 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 이제 조정받았어요. 하이브가 네. 방탄소년단 군대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활동 정대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이제는 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됐고 JYP도 네. 이거 연간 매출이 엄청나네. 하이브. 네네. 하이브 좋죠. 네. 자, 돈도 잘 벌죠. 네네. 이건 영업 이익이에요. 네. 이건 매출이고요. 네.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가죠. 참 희한하죠. 네. 주가는 이렇게 됐죠. 네. 매출은 잘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럼 엔터테인먼트 매출이 많다는 건 뭐죠? 미천 많이 안 들어 그거 다 나는 거야. 맞아요. 네네. 예? 공장이 있어요, 뭐 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줘봐 연예인들 로봇 더 있어?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예. 지분 현황 보자고. 여기도 보면은 방시혁 넷마블이 가지고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넷마블이 저것도 웅진코에도 샀죠. 네, 맞습니다. 네. 넷마블이 이거 자산주야 이거 게임 회사 아니야. 여기 블룸버그로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찾는 거야.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죠. 뱅가드가 이거 5위로 가지고 있잖아요. 브렉락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거 되네 괜찮은 회사요. 적당히 빠지면은 아까 우리 같이 투자책에서 뭐랬어?
우량주가 50% 빠지면 연구를 해. 네. 그지? 예.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브가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여기 네.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네. 그죠? 그래서 하이브는 관심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JYP 조정 많이 했어. 이거 JYP 여기서 사가지고 많이 먹었었어요. 아, 네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네. 그런데 여기 맞아가지고 지금 이 수익률이 아마 지금 한 30-40%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신고가 나면은요 70%씩 조정하고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감내해야죠. 이게 참아야 돼요. 배터리도 좋은 놈은 이렇게 조정할 거예요. 75% 빠질 겁니다. 네네. 돈 잘 벌으면 75% 빠지고 가. JYP도 보면 매출은 잘 늘고 있어요. 그죠? 요게 JYP고요. 네. JYP는 이제 외국이 좀 팔았어요. 그다음 JYP도 보면은 뱅가드 좀 가지고 있고요. JP 모건도 있네요. JP모건도 있고 그런데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예요. 골드만삭스도 있고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 들어와 있네요. 앞으로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재벌이잖아 하이브 같은 거. 그렇죠. 이미 재벌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어발로 네. 아까 보면서 넷마블이 뭉지코에 샀다는 거 뭐예요? 네. 벌써 재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게임 회사도 그지? 네. JYP도 보면은 외국인 좀 지분이 좀 줄었어.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JYP하고 하이브 정도 관심을 좀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전혀 관심 없는 산업이나 기업 중에 부자 아빠님 나만 알고 싶은 종목 한 2-3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한번 보고 싶은 건 하이트 진로. 전 세계 어디를 나가더라도 진로 수조는 마트에 있잖아, 그지? 네네네. 그런데 주가 돈도 잘 벌고, 네. 그다음 에 배당도 잘 줘. 배당 잘 주죠. 네. 근데 4%대 배당인 것 같아. 하이트 진로 홀딩스, 네, 하이트도 다 좋아. 근데 진로 홀딩스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주가가 얼마나 쌉니까? 주가가 91,000원짜리가 이제 9,000원까지 10분의 1도 막 났네. 그렇잖아. 네. 자, 그다음에 매출 보세요. 그죠. 우상향하네요. 저 세계 K-팝 걔들 때문에 우리나라 술도 잘 팔린다니까. 네네네. 매출 보세요. 돈 버는 거 좀 보세요.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럼 뭘 봐요? 또 펀드 지분을 볼까요? 여기 펀드 지금 하이트 진로도 가지고 있고 여기 삼성생명 이거는 아직 거기서는 안 들어왔네. 외국계 자산은 그지? 근데 국내에서는 보면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이라든지 KB자산운용, 한국자산은 자산은 KB자산. 그런데 펀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죠? 네. 7%대까지 좀 올라가 있어. 긍정적이다. 하이트 진로가 하나의 후보고.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크래프톤. 이거 게임 회사인데 네. 신규 상장 종목이 네. 이렇게 죽어야 돼요. 태어나면 신규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네. 죽어야 된다 한번. 네. 근데 거의 가격은 맞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죽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오래 들고 가야 돼. 크래프톤이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연간 매출을 보면은 아주 좋아요. 네네. 아주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폭발하고 이익도 있잖아요. 증가하는. 크래프톤이 그래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거고 보유 현황을 보면은 텐센트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홍콩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요. 텐센트는 우리나라 게임을 많이 가져갔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외국계 펀드인데 크래프톤은 그죠. 요것도 펀드고요. 뱅가드도 가지고 있고요. 브렉록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장기 보유했는데 지금 조금 올라서 지금 막 따라가서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크래프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래프톤도 외국인 지분이 지금 잘 보세요. 네.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40%나 40%가 진짜 관심 가질만 하죠. 그다음 종목으로는 KTNG 담배인상공사인데요. 네네. 이제 박스를 돌파하고 있네. 신고가 52주 신고가 났네요. 미국에서도 담배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럼 뭐죠 이게? 성장해서 이제 가치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담배인상공사 이 KTNG는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세요? 담배 이제 계속 이거 조정 많이 월봉 보면 조정 많이 받았어. 조정을 많이 받았네. 담배하고 홍삼이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데 뭐. 담배는 마진이 좋잖아요. 네네. 지 맘대로 올려. 맞아요. 올려도 사주라라고. 독점이죠 독점. KTNG 월봉 보면요 많이 조정 받았습니다. 네네. 매출이 연간이 자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올라가고 있죠. 네네네. 좋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얘도 어디다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음. 돈은 잘 버는데 어디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담배 팔면 담배 얼마나 남어? 인삼도 많이 났고. 네네. 그런데 KTNG 라벨 붙었다가 비싼 거 아니에요? 네네. 홍삼도 좁고 없는 건 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지금 어딘가 공장 짓든가 뭘 짓는 모양이구만. 지분 현황을 보면 KTNG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펀드에 세계적인 펀드도 중소기업은행에 국민은관리공단, 불행로, 뱅가드 뭐 전부 세계적인 펀드들 삼성생명 뭐 그죠? 네네. 그 외국인 지분이 얼마일까? 그게 중요하죠. 외국인 지분. 외국인 지분이 44.95%, 약 50%를 외국인이 다 가져. 이거 KB금융은 70%를 외국인이 가져갔더라고. 돈은 잘 보고 배당도 막 5% 7% 주는데 다.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가지면 시세 한번 날 거예요. 금융주가 시세 한번 날 것 같아요. 배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네네네. 금융주가 올라가면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해. 은행주도 좋아하세요. 배당 받고 그동안 진상 노릇도 오래 해가지고요. 너무나 진상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안 좋아하는데 큰 시대 날 겁니다. 그리고 KTNG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는 장기 보유하면서 주주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하고 외국계 큰 펀드하고 동업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올해 어느 정도 구간대라고 오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주식 많이 안 들고 있는 사람 신규 참여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이제 참여하면 좋은데 네. 공부를 공부를 좀 해야죠. 그냥 좋은 유튜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새로운 가치주 이런 내가 아까 추천한 그 전문가들, 내 앞으로도 더 좋은 유튜브 추천할게요. 그런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라고요. 그러면 저는 내가 강의하면서도 남의 유튜브를 추천해요. 지금 국민들이 가치주 공부해야 될 때예요. 지금 성장주에 미쳐가지고 정말 다들 공부할 때, 그래서 지금은 책 읽을 때야. 그리고 돈을 잃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야. 거기서 본전 찾으려고 대들면 일어날 때마다 때려. 주식이 참 묘하더라고. 돈을 잃었다고 막 내버려져 쓰고 융자 받아오잖아. 더 때려. 더 때린다고요. 주식은 정말 조심해. 돈을 잃으면 가만히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때부터 계속 도를 닦아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5번 깡통 났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10만 원만 로또 살 돈으로 매주 추천해 줄 테니까 부자 아빠 찾아봐요. 네. 부자 아빠 유튜브 찾으면 여러분 매주 로또 살 돈 10만 원만 가지고 저축하면은 부자 돼요. 네네. 1년이면 520만 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알바를 하셔야겠죠. 늙은이들도 알바하면 돼요. 10만 원씩만 가지고 와서 좋은 주식 매주 사고. 삼성바이오는 10만 원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아까 같이 ETF 만 원짜리 사면 되잖아요. ETF 사시면 모아가시면 네네. 부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졌는데 시장은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으시면 네. 변동성은 주가를 싸게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야. 변동성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놀면은 놀고 싶어 노나. 비 오는 날에 공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폭락하는 날이 매수하는 날이야. 그래서 변동성은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완여행 같은 거 보면은 네. 같이 주잖아요. 네네. 이렇게 조정할 때 그냥 장기로 수십 년 모아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10만 원씩 가지면 이 이완양의 후속주 또 드릴 테니까. 자, 이완양의 후속주 보면 이게 이완양의 우선주죠. 네네. 이런 거 보면 상 치고 막 난리 났어요. 네네. 근데 본주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계좌 공개한 거거든요. 네네. 매수가를 보면은 요 본주는 24,000원 줬는데 우선주는 18,000원대 줬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보면 여기 448% 났잖아요. 네네. 200 이런 게 바로 로또 살 돈으로 사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장기로 모아가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테슬라 같은 거 산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났잖아요. 왜? 인기가 많을 때 샀잖아요. 네. 테슬라미니 뭐니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테슬라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안 되고. 주식 말고 이제 현금, 뭐 아까 ETF도 잠깐 얘기해 주셨고 금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자산 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산 배분 저는 지금 이제 장이 안 좋아요. 한 번쯤 변동성이 세게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배터리가 조정 들어올 때 한 번 세게 흔들렸죠. 네네네. 반도체가 조정 들어오면 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장 버핏이 판다는 건 미국장이 흔들리면 한국장에 감기 걸려.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을 한 30% 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치주는 이제 사나가도 될 것 같아요. 조정해도 크게 조정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현금 30%에다가 뭐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거 네네. 이자를 받고 싶으면 채권을 사시면 되겠죠. 네네네. 예, 채권 30%에다가 주식 좀 한 50% 정도 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가치주 사는 연구에 좀 폭락하는 날 살라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현금 채권 가지고 있으면 못 사잖아. 그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폭락 나올 때 이런
8월 5일 산 사람들은 벌써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엄청났죠. 그래서 나는 초보자들에게는 주식 사지 마라. 현금 갖고 있어라. 현금만 가지고 있어라. 장은 3개월 또는 5개월 안에 대폭락 한 번씩 온다. 그때 천둥번개 칠 때 진입을 해야죠. 비트코인 혹시 매매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워런 버핏도 안 하는데 제가 왜 합니까? 안 하고요. 비트코인은 만약에 하시더라도 1등만 하셔야 됩니다. 비싼 놈만 하셔야 돼요. 근데 비싸다고 싼 거만 하고요. 요즘에 비트코인 다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알트코인 가지고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다 다단계입니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 몇 배 간다고 막 1등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강의할 때 파는 거는 알트코인 팔더라고. 네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단계다. 네네. 1등, 2등 빼놓고 나머지는 다 다단계야. 네네.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 강의는 전부 기사도 났더라고. 비트코인 폰지 사기 뭐 6조 대 해먹고 다 날라버렸잖아. 그지? 여기 기사가 많이 났어요. 여기. 네네네.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단계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거 이 제목 보고 좀 치고 들어가서 읽어보라고.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단계 안 당하려면 1등만 사야 돼. 근데 시가총액 1등이 미국에서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1등이잖아. 애플도 1등이잖아. 그런 것들은 다단계 안 당하는데 싸구려에서 이상한 걸 당한다고. 그래서 이 기사 보면서 여러분 기사 쭉 다 읽어보시고요. 코인 다단계가 많다는 거. 그리고 코인 강의 가면 다단계에 걸려드는 거예요. 누가 코인 강의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마. 그리고 그 사람 생활 수준을 보라고.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면 계좌에 돈이 많은 사람. 네네. 계좌에 가치주 수익률 수백 프로 난 걸 들고 있는 사람을 봐야 돼. 네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는 너무 다단계가 많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1등 비트코인도 시세가 대시세가 났습니다. 잘 보세요. 200달러에서 이게 시세 한번 났고요. 4,000달러 왔다가 잠깐 63,000달러. 네네. 거기서 지금 요 근처에 네네. 반등했는데 잘 보면 이 모습이 뭐 같아요? 쌍봉 같잖아요. 네네. 모더리 이장이 왔잖아. 네네. 근데 여기서 블랙락에서 ETF를 만들어서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네. 나도 비트코인을 1등 사라고잖아. 저는 1등도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1등도 조심할 때가 왔다. 네네. 그런데 블랙락은 ETF 만들어서 팔아먹으니까 근데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인버스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롱숏이 여기서 나왔다. 네네. 난 그래서 비트코인 숏을 한번 사봤습니다. 왜? 비트코인 차트를 블룸버그에서 본 거예요. 딱 봤더니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노예로 강의하고 난리 났는데 블랙락이 ETF를 만들었다니까 전부들 인정한단 말이야. 모두 열광하면 반대로 가야죠. 삼원금촌 비록 책을 시세의 비밀을 봤더니 거기에 많이면 많이 열광하면 돌아서서 팔아버리라는 책에 있어요. 네네. 만인이 열광하면. 네네. 아니 비트코인 시끄럽게 떠들 때 라이브 방송하면은 몇만 명씩 와서 붙더라고. 주식 강의에 사람이 없는데. 배터리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그 누구 어떤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요. 왜? 배터리 강의만 하면은 라이브 강의만 하면 몇만 명씩 왔다고. 네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배터리가 다 왔다. 개인들이 몰렸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좀 조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비트코인은 부자빠의 입장에서는 인버스 ETF를 사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요새 비트코인은 모아서 뭐 장기로 간다고 그러는데 금처럼 모아간다고 그러는데 떨어진다면 사세요. 이렇게 깎아주면은. 네. 그렇잖아요. 아까 50%의 원칙인데 비트코인 돈 벌어요? 비트코인 돈 안 벌어요. 네네. 배당 줘요? 안 주잖아요. 네네. 그 이게 연구에 다 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연구의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 주식 투자 뭐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보시는지. 하반기에 리스크 요인은 딴 거 없어요. 버핏이 주식 판 게 리스크예요.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는 건 미국 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미국 시장이 장이 저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맨날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10년 있으면 팔라고 사지만 보여야 된다고. 근데 왜 팔어? 맞습니다. 버핏이 보면요. 큰 매디를 보시는 분입니다. 중국장 원자재잖아. 석유도 원자재잖아. 그지? 네네. 그 페트로차이나 팔았고. 네네. 그 요즘에 원자재 사시죠? 그 원자재가 시장이 새로 오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T 판들 기술주 팔아가지고 원자재들 다른 펀드도 큰 펀드들 많이 사더라고.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크라는 건 딴 거 없죠. 뭐 언제나 리스크는 있는 거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버블 난 거면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팜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는데 팜 시스템이 뭐냐면
부자빠가 이제 연구한 거예요. 팜스텝은 주식은 늘 걱정거리예요. 걱정 없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 걱정거리를 걱정 안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걱정 안 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나누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폭락했을 때 사는 거. 이게 팜 시스템인데 부자빠의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은요. 적성에 안 맞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적성 검사 하셔야 돼요. 주식 적성 검사 잔인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장이 열리면 아침부터 뛰어나가는 분들 하시면 안 돼요. 이분 다 깡통 납니다. 그리고 막 10배, 20배 올라가는데 쫓아가는 분들 이분들 다 깡통 날 뿐입니다. 그런 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모바일 바라보는 분, 텔레비 집에다 놓고 경제 뉴스 계속 보고 있는 분들 다 깡통 납니다. 이분들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TV를 없애버려야 돼요. 뉴스를 보지 말아야 돼요. 경제 뉴스 보지 말아요. 고통 없이 투자할 건 없으니까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고통을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고통 없이 돈 버는 건 없잖아요. 그죠?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고통 없이 받는 거는 가치주 50% 이상 빠진 거 사가지고 네네. 닭 놔매기잖아요. 산에다가 네네. 이렇게 씨를 뿌려 놓는 거지. 조금씩. 네. 분산 투자를 하고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으면 가치주는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다가 토종닭 키우듯이 뿌리는 것이 예, 소위 그 산삼주 뿌려놓고 산삼주 씨 뿌려놓고 맨날 가서 봐요? 안 보잖아요. 네네. 산삼주가 그게 산삼주예요. 가치주는 산삼주잖아요. 뿌리고 말아요. 관리하지 말아라. 손절하지 말아라. 네네. 그냥 산삼 키우듯이 그냥 가보지 마라. 네. 그게 팜 시스템이에요. 산삼주 키우는 법. 대주주 파는 게 만약에 고점이라면 반대로 대주주가 좀 소리 소문 없이 매수하는 종목도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데 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주 하면 개도 안 물어가죠. 그렇죠. 네. 김지호 씨 건설주 좋아해? 전혀 관심 없죠. 네.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심 없어 사람들. 네네네. 그지? 이거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블룸버그에서 네. 대주주가 사는 거를 지금 표시해줘. 파란 게 대주주가 사는 거고 빨간 거 파는 거야. 보면 네네. 근간에 대주주가 계속 사고 있죠. 파는 건 또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부자 매수하는 거니까 내부자가 사고 있으니까 좋다. 네.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여기서 조금 팔았는데 네. 매도량 작지만 계속 샀죠. 네, 많이 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됐어요. 자, 건설주 중에서 지금 보면은 네. 10,000원대부터 지금 25,000원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게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네네.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같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고 있잖아. 반도체가 네네. 신고가 나고 있잖아. 네. 신고가 나는 종목을 연구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꺾이는 것들을 보면 안 돼. 엔비디아 신고가 뭐 나고 있잖아. 미국에서 신고가 나는 코카콜라 그러지. 코카콜라를 봐야죠. 그죠?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뭐 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건설주에서도 스타가 나왔다. 이것 말고도 몇 개 나왔는데 네. 건설주 올라갈 때는 상하로 탁. 아까 봤죠. 아빠 만화. 아빠는 상타 스타일. 나는 가치주 유한자인 같은 거 KTNG 같은 것도 잘 벌리지만 난 상따도 가치주는요 상따가 나와요. 돌아서면 팍 상으로 올라간다고. 부자 아빠님만의 주도주를 잡는 방법 혹시 사례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식한테만 알려주려고 그러니 영업 비밀인데. 구독자님들 김지훈 씨 오늘 보니까 종목 털지 영업 비밀 다 터네. 종목 발굴 부분까지. 저보다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거니까요. 아,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웅달책방. 네. 부자 아빠 정재훈님 채널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아.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큰 손으로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잖아요. 네네. 배터리도 연구해 보면 바닥에 샀잖아요. 그죠? 그쵸, 네. 하이닉스 네. 저 2,000원, 3,000원, 5,000원부터 모아가지고 맞아요. 계속 모아온 거예요. 20만 원 오니까 좀 팔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저번에 우리가 15만 원대부터 모아왔거든요. 네네. 요번에 70만 원 넘어갈 때 팔았어요. 포스코 다 팔았습니다. 와. 7월 26일 날 배터리 다 팔았어요. 와. 7월 20일 작년 그날이 고점이라고 내가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7월 22일 배터리 고점이다 하고 내가 선선해보고 테슬라 고점 얘기했고 엔비디아는 6월달 7월달에 고점이다가 요즘에 내가 남들이 엔비디아 다 미쳐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시세의 비밀 꼭지를 정확히 잡아내는 구자빠 연필로 쓰고서 두고 보세요. 시세의 원리를 연구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일본에 250년 전에 쌀을 가지고 시세의 비밀 사람들이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한산하고 하는 거를 다 연구한 거야. 네. 그게 시세의 비밀이야. 책방 가면 까만 책으로 있을 거야. 그걸 읽지 않으면 시세의 비밀을 몰라. 쌀 때 사서 그러니까 아까 이 책도 큰 손들의 비밀이 하나야. 네네. 50% 빠진다며 우량주. 근데
우량주가 진짜 바닥은 75%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테슬라 75% 빠질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인기 있던 종목은 70%도 더 빨아. 바닥을 볼까요? 삼성전자 바닥, 포스코 홀딩스 바닥을 한번 보면 좋겠네. 그지? 삼성전자도 보면 장 나쁠 때 보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네. 다중바닥 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중바닥 할 때 사야죠. 그리고 IMF 때 올 때 3번 바닥 나왔죠. 네네. 많이 빠지면 사면 되는데 지랄하고 한 번 더 빠져. 저점 깨면 어머나 손절가 그죠? 그게 손절을 함부로 잘못 빼오면 망하는 거야. 우량주는 손절가 오더라도 10% 빠지고 20% 빠져도 참아야 되는 거야. 50% 빠져도 참아야 돼. 손절에 대한 공부를 잘못하면은 안 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고가를 사야 액면물에 사가지고 다들 물먹어줘. 삼성전자 보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가주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비싸지 않으면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10만 원 미만이 8만 원, 9만 원인데 8만 원대인데 하이닉스 20만 원이죠. 네네. 그 사람들이 하이닉스 못 사고 비싸다고 삼성전자만 사는 거예요. 그게 비싸면 올라간다. 이게 그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중에 시세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쏙쏙 빠질 때, 장이 나쁠 때,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보니까 니먼 사태 이 바닥 아니죠. 네. 시세가 많이 나고 보니까 여기서 나온 반등바 요거 먹으러 다니지 마라. 그리고 큰 시세 뒤에서 나가는 반등은 충분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네. 기간 조정. 네. 기간이 최소한도 5년 내지 7년, 10년 정도 조정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바닥에 한 번, 두 번 나오잖아요. 보통 큰 시세를 내먹으면 10년. 아까 닷컴버블들은 지금 20년이 가도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큰 시세가 남았고 개미들이 너무 열로강했던 것. 그거를 정말 오래오래 조정한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샀으면 큰 손은 절대 안 사준다. 그들이 다 포기할 때까지. 개미가 누굽니까? 소비자 아닙니까? 큰 손은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은 돈 될 것만 나옵니다. 나머지 뉴스, IR 실적 발표는 다 쇼입니다. 그건 팔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핑계 잡기 위해서 실적이 도는 게 조선주도 실적이 좋을 때가 고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차트에서 꼭 보시는 차트 지표 세 가지랑 개인 투자자들은 좀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전 사례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공부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이 한번 망가지는 거를 여러 번 봐야 돼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연구할 때 30년 연구해도 시세의 원리가 잘 안 됩니다. 내 제자 중에 30년 된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깡통 생활하고 직장 다니면서 계속 벌어서 주식을 해서 깡통이 나가지고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트를 가르쳐줬더니 30년 깡통을 말하답니다. 깡통을 많이 나는 사람을 알아들어요. 깡통이 지금 안 났으면 주식을 그만두든가 돈을 조금만 가져야 돼요. 왜? 가전도는 전부 수업료입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 안 하고 공부 없이 여러분 가전도는 전부 수업료라는 거. 그런데 초보자 때 돈을 제일 많아. 주식 공부하면 가난해져. 나중에 실력이 늘었음에도 돈이 없어 못해. 차트와 뉴스, 개인들 행동은 정보를 종합해서 함께 봐야 돼. 차트 속에는 뉴스가 들어있어. 그래서 차트 속에는 큰 손의 마음과 개인들의 마음 이걸 알아야 돼요. 큰 손은 주가를 제 물건을 조금씩 종가를 올려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적당히 따라오면은 엎어져. 그 눌림목이에요. 들어 눌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몰려간 차트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거 집단은 뭐 보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도 부자 되겠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누가 올립니까? 큰 손이 올리는 거죠.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98년도에 큰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죠. 포스코를 보면 76만 원에서 20만 원이 깨지면서 큰 조정이 오죠. 그리고 큰 시세가 났습니다. 삼성전자도 큰 시세가 나려면 조정이 많이 해줘야 돼. 차트에서 보면 큰 시세가 나고 나면 큰 조정이 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삼성전자도 큰 시세가 나면 큰 조정이 옵니다. 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큰 조정이 올 때까지 코로나 때 조정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게 큰 차트를 보고 여기서 차트를 봐야 돼요.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일봉이나 분봉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은 월봉 공부를 해야 돼요. 월봉으로만 보세요. 다 보지 말고. 담백하게 다른 보조차트 보지 마세요. 월봉만 보세요. 월봉 전 종목을 계속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계속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방법이 있긴 있네. 하나는 방법. 돈 벌고 있는 사람을 컨닝하면 되죠. 네. 계좌를 훔쳐보고 제대로 떨어서 그 사람 팔 때 같이 팔면 되죠. 그거 하나 방법이 있네. 그죠? 그건 컨닝구 기법이라고. 네.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월봉 차트로 공부를 하고 차트 속에 큰 손의 의중을 읽어내야 돼.
큰 손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큰 손은 개미의 마음을 알죠. 아, 요것들은 계속 땡기면 올라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린 마지막 국면에 2003년, 2004년에 엔비디아를 가지고 콱 땡기면서 전 세계의 돈들을 그냥 버블을 확 만들어가면서 랠리를 해버리죠. 네. 에너지 폭발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폭락 올 겁니다. 당장은 안 오겠지만 머뭇머뭇하다가 모든 버블의 뒤에는 깡통 계좌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버블 뒤에는 큰 환란이 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게 먼저입니다. 돈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 돈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돈 못 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사면 물리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주식 투자자 포함해서 웅달책방 구독자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주식은 원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주식을 사고 싶을 정도면 고점입니다. 떨어질 때는 손이 안 나갑니다. 쌀 때는 돈이 안 나가고 이게 비싸지면 손이 나가는 거고 네. 비싸지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은 걱정거리를 담는 사업이에요. 걱정의 사업이죠. 돈 주고 걱정을 담는 이상한 사업이에요. 우리는 이 천성이치, 우리의 본성과 불이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사업이에요. 불편한 것을 사야 돼요. 이치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치밖에 이치라고요. 돈을 벌려면 불편함을 사야 돼요. 경제 공황을 사야 된다고. 90%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99%가 돈 잃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죠? 올라갈 종목은 불편하기 때문에 잘라먹죠. 그죠? 10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빠, 우리 현대 일렉트론이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한화, 그 무기 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빠 제자밖에 없습니다. 네네. 불편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불편해요. 이번에 한양증권 같은 것도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우선주를 상까지 나와서 그거 다 잘라 먹었는데 그런 게 다 팜시스템이에요. 이 책은 아까서 얘기한 쌀 시장에서 250년 전에 쌀 가격이 오르내림을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올라가면 따라오더라. 주식은 이상한 사업이에요.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돈 갖고. 떨어지면 다 팔아요. 그 여기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가의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주가의 높고 낮음의 이치는 공리, 빌공짜 이치리자. 이치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이것이 쌀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이것이 주가의 높음과 바닥과의 천정의 원천임을 알라. 원천의 이 원리가 이 높고 낮은 원천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일본 책인데 제가 번역해서 읽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받았어요. 시세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형체도 없어. 많이 떨어지면 나도 무서워했어요. 컴퓨터 끄고 돈 많이 잃으면 깡통 나고 나가서 소주 먹고 그때 진로 많이 먹었는데 진로란 사놓을 걸. 지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너무 짧은 거야. 미국에는 시세의 월가의 역사가 길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돈을 다 따먹잖아요. 네. 버핏도 나이가 조지 소로도 나이가 많고 월가의 큰 펀드 매니저는 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나마나 한국의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고령자인데 제가 제일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너 그럼 왜 유튜브 나오냐 묻는 사람들 많아. 네네. 나는 시세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깡통 나는 사람들을 막는 겁니다. 네네. 내가 여기 나오는 것도요. 많은 구독자들에게 시세의 비밀, 미국이 위험하다. 제 지난 영상을 다 보면 제가 카카오도 고점에 얘기했고요. 엔비디아는 이번 나왔지만 배터리도 얘기했고요.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점에서. 얘들아 튀어라. 지금은 고점이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시세의 비밀을 연구하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접하면 다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하더라. 제가 기초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여러분이 많이 파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주를
월 10만 원씩 한 주에 10만 원씩 싸서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묻어두면 돼요. 그런 주식을 제가 발굴해 줄 테니까 이 코카콜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카콜라 차트인데요. 이게 코카콜라 수십 년 됐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예, 코카콜라도 이 앞에 있는 성장 부분이고요. 지금 배당과 가치가 이제 가치주는 성장이 둔합니다. 성장주들이 또 쉴 때 되면 가치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코카콜라가 신고가 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치주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각,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부자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아, 나는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저 인간 지금 나하고 맞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구독도 안 누르고 하는 영화들 많을 거예요. 부자빠 말을 듣고 느끼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큰 환란을 당할 겁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 살아남은 사람은 나를 좋아하더라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20년 된 사람, 1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20년 된 자들 제가 바깥집 먹습니다. 태반의 사람들은 주식장에 와서 죽어나갑니다. 살아나고 싶다면 돈 갖고 오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부하시고 책 많이 읽어보시고 아까 내가 추천했던 그 좋은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입문하면 전부 95% 잃어버립니다.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라고요. 오늘 방송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고통받지 않고 이 방송 끝까지 안 들으면 여러분 주식으로 깡통 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노후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3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부자아빠 정재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